이쪽으로요. 지금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빨리요. 쿵쿵쿵 새벽 2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반지하 사는 지은이.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 도망가라고 하는 지은이.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였습니다. 75세, 이 나이가 되니 혼자 먹는 저녁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떠난 지 2년, 아직도 식탁에 앉으면 건너편 빈자리가 눈에 밟힙니다. 반찬 2가지에 밥 한 공기, 이게 요즘 제 저녁의 전부예요. 아버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며느리 서연이가 그렇게 말한 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던 40평 아파트에서 나와 이 빌라 3층 월세방으로 들어온 지 벌써 8개월째예요. 당시엔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한테 늙은이가 무슨 방해겠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경기도에 있는 그 토지 말이에요. 이제 파시는 게 어때요? 서연이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지난주였어요. 사실 그 땅은 제가 평생 운영하던 철물점 팔아서 산 거예요. 강남은 아니지만 개발 예정 지역이라 언젠가 민준이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죠. 관리도 힘드시고 세금도 나가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편하게 쓰세요. 연희야, 그 땅은 나중에 민준이 너희 줄 거야. 걱정 마. 그날 며느리 얼굴이 묘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더군요. 며칠 후엔 아들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연희 말 좀 들어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땅 갖고 계시면 뭐해요?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땅은 내 엄마랑 내가 평생 모아서. 에이, 아버지는 너무 고집세요. 요양원이라도 한번 구경 가보시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니.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혼자 밥도 해먹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평생 담배를 안 피웠는데 아내 떠나고 나서 가끔 이럽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지하에 사는 한지은이었습니다. 25살 여대생으로 2달 전에 이사 왔어요. 한 번은 제가 쌀 20kg 들고 올라가는 걸 보고 3층까지 들여다 준 착한 아가씨죠. 아, 지은이구나. 안 자고 뭐해?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논문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요. 무슨 논문인데? 범죄학이요. 가족 내 재산 범죄에 대해 쓰고 있어요. 가족 내 재산 범죄라니 묘한 우연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게 많나?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할아버지. 특히 고령자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지은이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계속 말해봐. 아니에요. 괜히 무거운 이야기 꺼낸 것 같네요. 할아버지, 푹 쉬세요. 지은이가 반지하로 내려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타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 거예요. 여보, 조심해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며느리 서연이.
안에는 비타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매일 드세요.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건물 입구에서 낯선 남자 2명을 봤어요. 양복을 입고 뭔가 건물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더니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아, 여기 빈 방 있나 해서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 낡은 빌라를 보러 온 사람 치고는 너무 말끔한 차림이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 남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3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반지하에서 지은이가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방금 그 사람들 보셨어요? 응, 봤어. 방 보러 왔다는데. 이상해요. 어제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방은 안 보고 할아버지 방만 계속 보더라고요. 제 방을요? 그리고 할아버지. 지은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느리분 혹시 자주 오세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일주일에 2~3번씩 이 건물 근처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안 계실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비타민 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겉봉지가 한번 뜯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결국 그 비타민은 먹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일 후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15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똑똑똑. 급하고 다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이 새벽에 75살 늙은이를 찾아오겠어요? 할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 한지은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절박했어요. 지은이야? 무슨 일이야?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자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팔을 잡더군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질문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세요. 뭔 소리야? 대체 무슨... 시간 없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가방. 그것만 챙기세요. 빨리요. 통장과 도장이 든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섰어요. 지은이가 제 손목을 잡아 끌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이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쉿! 1층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건물 뒤편 좁은 골목. 쓰레기통 냄새가 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지은아, 대체. 그때였어요. 쿵. 제가 살던 3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게 뭐야? 지은이가 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건물 옆 어두운 곳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3사람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 그리고 처음 보는 건장한 남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게 연이랑 민준이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꺼낸 거예요. 3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설명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안 돼.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처럼 만들면 돼.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사고사야.
민준이의 목소리. 보험금은? 낯선 남자 목소리. 5억. 끝나면 반 줄게. 녹음이 거기서 끝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금? 5억? 사고사? 이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예요. 지은이의 말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이, 나를, 거짓말이겠지. 설마 민준이가, 할아버지, 이것도 보세요. 지은이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서연이의 과거 결혼 기록. 2번의 결혼, 2번의 시아버지 사망, 2번의 거액 보험금. 며느리분. 이전 남편들의 아버지들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매번 큰 돈을 받았고요. 그럼 민준이는 3번째 남편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가 화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어디로 가? 일단 안전한 곳으로. 24시간 카페로 갔어요. 새벽 3시, 구석 소파에 앉아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지은아, 넌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제가 범죄학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할아버지 가족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논문 때문에. 뭐?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전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반지하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5억짜리 생명보험, 피보험자 박철수라고 하더라고요. 내 명의로 보험을? 네. 그래서 이상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분 이름을 검색했더니 지은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2018년 첫 번째 남편 김상호의 아버지 김영수 72세 계단 추락사. 2021년 두 번째 남편 이동혁의 아버지 이정훈 68세 심장마비. 모두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 사망 3개월 전 모두 거액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수익자였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이번엔 내 차례란 거야? 3주 전에 할아버지 명의로 보험이 들어갔어요. 5억. 수익자는 박민준.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25년을 키운 아들이, 제 토지를 물려받을 아들이.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할아버지한테 뭔가 드린 적 없어요? 음식이나 영양제 같은 거? 비타민. 며칠 전에 택배로 왔어. 그거 드셨어요? 아니, 봉인이 이상해서. 잘하셨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지. 찜질방 TV에서 새벽 뉴스가 나왔어요. 노인 학대, 보이스피싱 피해 노인.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나요? 지은아, 그럼 이제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부족해요. 아직은요. 녹음이 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요. 미수죄도 성립 안 돼요. 그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할아버지를 해치려는 순간을 미친 소리 같았어요. 70이 넘은 늙은이를 미끼로 쓴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그리고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제 지도 교수님이 전직 경찰이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네. 이런 사건을 놓칠 분이 아니에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집에 없으시네요. 걱정돼서요. 걱정이라고요? 날 죽이려던 놈이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답장하세요. 친구 집에 있다고. 뭐? 자연스럽게. 의심받으면 안 돼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 집에서 잤다. 술 먹고 늦어서. 걱정 마라. 답장이 바로 왔어요.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조심하라고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액정에 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제 친구 원룸으로 가요. 친구 여행 중이라서 거기가 더 안전해요. 지은이 친구의 원룸은 대학가 근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어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고맙다, 지은아. 소파에 앉으니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은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래야겠지. 일단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할아버지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야 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받으세요. 자연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 민준아. 아버지, 어디세요? 친구분 집이라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시네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연기인 걸 알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다른 친구 집으로 옮겼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고. 그러세요? 그럼 언제 집에 오세요? 글쎄, 며칠 더 있을까봐. 며칠이요? 왜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 친구들이랑 있으니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저 녀석이 정말 날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지은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서연이의 과거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서연. 2015년 첫 결혼. 남편 김상호. 결혼 1년 만에 시아버지 사망. 보험금 3억. 2019년 두 번째 결혼. 남편 이동혁. 결혼 2년 만에 시아버지 사망. 보험금 4억. 2022년 세 번째 결혼. 할아버지 아들 박민준. 패턴이 보이시죠? 결혼 후 1-2년 안에 시아버지가 사망.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민준이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세상에. 그때 지은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수님이세요. 지은이가 전화를 받고 짧게 통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교수님이 오신대요. 30분 후에. 정말? 네.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서울대 범죄학과 교수고 전직 서울경찰청 형사였습니다. 박철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악력이 강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강 교수는 지은이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김서연, 아니 서연이. 전형적인 연쇄보험금 살인범의 패턴이네요. 정말 그런 건가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죠? 맞습니다. 이전 사건들도 모두 사고사나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부검도 제대로 안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에 그게 가능한가요? 박 선생님이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미끼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아드님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민준이, 제 아들이 정말 공범인가요? 혹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지은이가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처럼 만들면 돼.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끝나면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자. 강남으로. 서연이의 목소리. 좋지. 이번만 넘기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다시 민준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제가 할게요. 믿기든 뭐든. 확실하십니까? 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목이 메었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작전을 짰어요. 일단 박 선생님이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그들이 또 시도하겠죠? 네. 이번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올 겁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아마 음식이나 음료에 독을 탈 거예요. 가장 흔적이 안 남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가짜 음료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지은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모든 걸 녹화하는 거죠. 경찰은요? 적절한 타이밍에 출동하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강 교수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3일 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친구의 원룸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아니면 그 전부터? 문득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집에 오시는 거죠? 아직 좀 더 있으려고. 아버지,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은데요. 건강도 챙기셔야죠. 괜찮아. 친구들이 잘 챙겨주더라고. 그래도 아버지, 며칠만 더 계시고 집에 오세요. 연희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하겠대요. 음식이라고요? 지은이가 옆에서 손짓했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3일 후에 갈게. 정말요? 좋아요, 아버지. 그날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강 교수가 말했어요. 예상대로네요. 음식에 독을 탈 계획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100% 확실합니다. 3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사이 강 교수와 지은이는 제 집에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 모두 5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들키진 않았어? 아무도 몰라요. 아주 작은 카메라거든요.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해야지. 무서우시죠? 무섭지. 하지만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았어요.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도망만 다니는 거야. 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거의 다 오셨어요? 응, 10분 후면 도착해. 좋아요. 기다릴게요. 연희가 음식 준비 다 했대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차 안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교수가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박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험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손에 쥔 작은 비상 버튼이 축축했어요. 손에 땀이 났던 거죠. 건물 입구로 들어서는데 1층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건물 1층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영자 할멈, 그동안 잘 있었어? 할아버지가 며칠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 친구 집에 좀 있었어. 그러셨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영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할아버지 며느리분이랑 아드님이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낯선 남자랑 같이. 새벽에? 네. 새벽 2시쯤 제가 화장실 가려다가 봤어요. 3층으로 올라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내려오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뭐랄까,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구나. 제가 도망친 날. 그래, 고마워, 할멈. 덕분에 알았어.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왠지 불안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층 문 앞에 서니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거실에서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뒤에 서연이도 있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어서 앉으세요.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아 소파로 이끌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지내셨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만나니 좋더라고. 배고프시죠?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와, 정성이 대단하네. 아버님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작은 병을 꺼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홍삼 음료예요. 홍삼 음료. 지은이가 예상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고맙다. 그런데 갈비찜부터 먹고 마시면 안 될까? 배가 고파서. 그러세요. 드시고 나서 드세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맛있어, 연희야.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연희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 아버지 미래에 대해서요. 내 미래? 네.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민준아,
나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며칠 전에도 집 비우셨을 때 도둑이 들었던 것 같던데. 도둑? 무슨 소리야? 방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누가 뒤진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찾으며 뒤진 거였죠.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던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경기도 토지를 팔아서 좋은 곳으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순간 서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음료 드세요. 식었어요. 그래, 마셔야지. 병을 들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독이 들어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아, 미안. 갑자기 화장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병을 보니 정말로 봉인이 한 번 열린 흔적이 있었어요.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지은이었습니다. 10분만 버티세요. 준비 중입니다. 10분.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음료는 드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지금 마실게. 병을 들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구지? 민준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택배? 주문한 거 없는데. 박철수 고객님 댁 맞으시죠? 서명 받아야 해서요. 민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강 교수였어요.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민준이가 서명하는 사이 강 교수가 저를 향해 눈짓했어요. 할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제게 건넸는데 그 순간 제 손에 뭔가 쥐어졌어요. 작은 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강 교수가 나갔어요. 뭐가 왔어요, 아버지? 글쎄, 열어봐야 알겠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친구가 보낸 건가 봐. 그 틈에 저는 홍삼 음료병을 강 교수가 준 병과 바꿔쳤어요. 그럼 이제 음료 드세요, 아버님. 그래, 마셔야지. 병을 열어서 단숨에 마셨어요. 다 드셨네요. 좋아요. 서연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좀 쉬세요. 피곤하시죠? 그래, 좀 누워야겠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걸려? 민준이의 목소리. 1시간 정도면 잠들 거야. 그럼. 서연이의 목소리. 이번엔 확실하게. 낯선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만 하면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창문이 살짝 열렸어요. 할아버지. 지은이었어요. 비상계단을 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끝나요. 1시간 후 거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 했습니다. 깊이 주무시네. 서연이의 목소리. 자, 이제 시작하자. 낯선 남자. 그들이 저를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뭐야?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박민준, 서연이, 당신들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강 교수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교수 복장이 아니라 정장이었습니다. 모든 게 녹화되었습니다. 음료에 독을 탄 것부터 계단에서 굴러떨어뜨리겠다는 대화까지. 그리고 이것도 강 교수가 제가 마셨던 병을 보여줬어요. 이 안에 든 수면제와 독극물 모두 검출됐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아버지. 민준이가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그냥 녹음이 다 돼 있어. 이제 그만 거짓말해라.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이야. 토지만 팔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 닥쳐. 민준이가 서연이를 소리쳤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민준이도 서연이에게 이용당한 거였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은 수갑이 채워졌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끌려가면서 계속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경찰서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지은이와 강 교수도 함께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을 고발하는 진술서를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지은이가 옆에서 물을 건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술서를 다 작성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서연이었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박민준이가 시킨 거예요. 조용히 해.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당신만 순순히 토지 팔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 입 닥쳐.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갔어요.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강 교수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별도로 조사 중입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박철수 선생님,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형사가 불렀어요. 조사실 안에는 또 다른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형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서연이 본명 김서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확인된 것만 사건의 보험금 살인입니다. 사건이요? 처음 들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2015년 첫 번째 남편 김상호의 아버지. 계단 추락사로 위장. 보험금 3억. 2018년 두 번째 남편 이동혁의 아버지. 심장마비로 위장. 보험금 4억. 2020년 세 번째 남편 정우진의 아버지. 가스 중독사로 위장. 보험금 5억. 그리고 2022년 네 번째 남편인 선생님의 아들 박민준과 결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민준이는 네 번째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면 형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결혼 후 평균 18개월 안에 시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선생님 아드님과는 24개월째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네, 예정된 시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전 남편들도 모두 형사가 말을 멈췄어요. 모두 어떻게 됐는데요?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1년 안에 모두 의문사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남편 김상호 교통사고, 두 번째 남편 이동혁 추락사, 세 번째 남편 정우진 익사. 그럼 민준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아드님도 제거될 예정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경우에 서연이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거액의 보험금과 재산을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민준 씨도 피해자예요. 서연이한테 이용당한 거죠. 하지만 민준이는 날 죽이려고 세뇌됐을 거예요. 서연이가 계속 할아버지 욕을 하고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고 주입시켰을 거예요. 강 교수가 덧붙였어요. 실제로 녹음된 대화를 분석해 보니 주도권은 완전히 서연이가 쥐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그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선생님, 아드님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민준이를요? 네. 지금 조사가 끝났습니다. 만나야겠죠. 면회실로 안내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냐?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연희한테 속은 거라며. 그게 변명이 되나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준이가 머리를 벽에 박았어요. 민준아, 그만해.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저는 진실을 말해라. 모든 걸 다. 네. 연희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든 걸 경찰한테 말해. 하지만 그러면 제 형량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이 중요한 거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말할게요. 그리고 민준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요?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아버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 저 용서 못 받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전화기를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만 나가셔야 합니다. 교도관이 말했어요. 민준아, 건강해라. 네, 아버지도요. 면회실을 나왔어요.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지은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실 거예요? 아니, 잠깐 혼자 있고 싶어. 그럼 제가 같이 혼자 좀 있게 해줘. 부탁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연락 주세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철수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정우진의 어머니입니다. 정우진이요? 서연이의 세 번째 남편이었던. 아, 네.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도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남편도 그 여자한테 당했고 아들도 당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져서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서연이에게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여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별빛이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낯설었어요. 민준이가 앉던 소파, 서연이가 요리하던 부엌, 함께 밥 먹던 식탁. 모든 게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근처에 있을게요. 지은이가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강 교수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판이요? 네. 검찰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증인. 내 아들을 고발하는 증인. 언제쯤인가요? 한 달 후쯤 될 겁니다. 한 달.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에서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었어요. 민준아. 아버지,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래, 잘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제가 최대한 협조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대요. 그렇구나.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알아. 아버지는 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준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뜯어보니 협박장이었어요. 늙은이 고소를 취하해라.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출근길에 들렀다가 편지를 봤어요. 협박장이야. 누가 보낸 거죠? 모르겠어. 발신인이 없네. 지은이가 즉시 강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협박장이 왔어요. 30분 후 강 교수가 도착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다고요? 서연이 측 사람들이죠. 재판이 진행되면 서연이의 과거가 모두 드러나니까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호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경호요? 네. 제 제자 중에 경찰 출신이 있습니다. 당분간 박 선생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날부터 낯선 남자가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민석입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고맙네. 제가 24시간 지켜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망가져 있었고,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고, 계단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입니다. 정민석이 증거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누가 이러는 거죠? 서연의 측 조직원일 겁니다. 재판을 막으려는 거죠.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할아버지, 불이에요. 지은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지은이는 제 옆 빈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야? 1층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나가세요. 복도로 나왔는데 연기가 자욱했어요. 이쪽으로. 정민석이 저와 지은이를 이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비상계단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 열려. 뒤로 돌아서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뒤로 물러서세요. 정민석이 우리를 뒤로 밀었어요. 뭘 원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늙은이 경고했잖아. 남자 중 하나가 말했어요. 고소를 취하해. 그럼 살려줄게.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정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 안 둬. 경찰 출신이라며? 어디에 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정민석은 훈련받은 사람답게 싸웠지만 상대가 둘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쪽으로.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반대쪽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연기가 가득했어요. 콜록, 콜록.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2층까지 내려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그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빨리 1층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앞을 막아섰어요. 끝이야, 늙은이.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이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남자들이 체포됐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정신이 흐려졌어요. 할아버지. 지은이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깨어나셨군요. 의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연기 흡입으로 쓰러지셨어요. 지은이는 어디 있어? 밖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아, 괜찮니? 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강 교수도 들어왔어요. 박 선생님, 범인들 모두 잡혔습니다. 그래요? 네. 서연이가 밖에서 사주한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그럼 이제 더 위험해질 겁니다. 서연이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지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재판을 서둘러야 합니다. 검찰에 요청했어요. 언제쯤인가요?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그날 밤 혼자 병실에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였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순간 알아봤어요. 서연이었어요. 가발을 쓰고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역시 시아버님은 눈치가 빠르시네요. 어떻게 여기? 탈옥했죠. 조직원들 도움으로.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시아버님. 주사기를 들어 올렸어요. 살려줘. 늦었어요. 당신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주사기가 제 팔을 향했어요. 그 순간, 경찰이다. 문이 박차고 열렸어요. 손들어. 서연이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함정이었어. 강 교수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탈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끼를 놓은 거죠. 이런. 서연이가 창문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밖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체포됐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야. 강 교수가 말했어요.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지은아. 이제 정말 끝났어.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지은이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저도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준비됐어.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박철수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의 연쇄살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리 비켜주세요. 강 교수가 저를 가렸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엄숙했어요. 피고인석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 그 옆에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피고인 김서연, 일명 서연이 살인 미수 사건, 살인 3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살인 미수 방조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검사 측 증인 박철수 씨를 신문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 서연이가 독이 든 음료를 건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는 걸.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녹음을 듣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어요.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지은이가 물을 건넸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휴정이 끝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피고인 서연이가 정말로 증인을 죽이려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하지만 증인은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를 입지 않았죠? 그리고 증인은 사전에 경찰과 계획을 짜고 함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증인, 진정하시고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 사실은 증인께서 며느리를 몰아내고 싶어서 이런 음모를 꾸민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요? 내가 왜? 순간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저 늙은이가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피고인, 앉으십시오. 판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한테 집 팔라고, 요양원 가라고 강요했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피고인, 저는 그냥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그만해, 연희야. 뭐?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민준이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박민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년 전 연희를 만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가 말을 멈췄어요. 연희는 제게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릴 힘들게 한다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듣다 보니 세뇌당한 거죠.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러다 6개월 전 연희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는 반대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연희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이전에도 했던 일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법정이 숨죽였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연희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저는 너무 약했어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박민준, 입 닥쳐.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변호사 말 들었잖아. 우리 이길 수 있어. 안 돼, 연희야. 이제 그만해야 해. 미쳤어? 당신까지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민준이가 검사를 향했어요. 연희의 이전 남편들. 정말로 연희가 죽인 겁니다. 뭐라고? 서연이가 민준이한테 덤벼들려 했어요. 이 자식아. 교도관들이 그녀를 막았어요. 나. 서연이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내가 죽였어. 다 죽였어.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 멍청한 늙은이들 다 죽였어. 내 돈이야. 내가 번 거라고. 피고인, 지금 하는 말이 모두 법정에서 진술로 기록됩니다. 판사가 경고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후회 안 해. 그 늙은이들 어차피 곧 죽을 인생들이었어. 그리고 이 박철수도 내가 죽일 뻔했어. 아깝게 실패했지만 완전히 자백이었어요.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나라고. 서연이의 비명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김서연의 자백이 있었으므로 추가 증거 조사 후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 대해서는 판사가 민준이를 봤어요. 자수하고 진실을 밝힌 점을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하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민준이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교도소에서 사람 되어라. 네. 민준이가 끌려갔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피고인 김서연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준 살인 미수방조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모든 게 끝났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지은이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산책이나 나갈까? 좋아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해요. 지은이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교도소 면회 가시는 날이죠? 응, 오후에. 한 달에 한 번
민준이를 만나러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오후 2시 교도소에 도착했어요. 면회실에서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니? 네, 아버지. 교도소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민준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맑고 솔직했습니다. 아버지, 매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람답게.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요즘 지은이랑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봉사활동요?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일. 강 교수 소개로.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단하세요, 아버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아버지, 민준아, 너도 출소하면 의미 있는 일 해라. 내가 잘못한 것을 갚는 방법으로.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아버지,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건강해라. 교도소를 나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응, 민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지은아. 네, 고맙다. 정말로. 뭐가요?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 덕분에 제 논문도 완성했고 교수님께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정말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할맨, 잘 지냈어? 그럼요. 그런데 할아버지, TV에 나온 거 봤어요. TV?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할아버지 인터뷰 나오던데요. 아, 그거. 지난주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용기 있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고마워요, 할멈. 집에 도착하니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편지예요. 발신인을 보니 정우진 어머니였어요. 서연이의 3번째 남편 가족.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어요.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야 명복을 빌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좋은 일 하셨어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김영자 할머니 손녀요.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뭘? 저희 할머니도 사실 며느리한테 학대받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보도 보고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 잘했다. 할아버니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어요. 지은아,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강 교수가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대학에서 특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강이요? 내가요? 네. 노인 인권과 가족 범죄 예방에 대해서요. 하지만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선생님의 경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후 대학 강의실. 학생들이 가득 찼어요. 지은이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수입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75세입니다. 6개월 전 제 며느리와 아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나를 해칠 거라는 걸.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밤의 탈출, 재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 든 부모님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학대받는 노인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감동받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신데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잘했어. 또 다른 학생이 왔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인데요.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고맙구나. 밖으로 나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학생들 다 감동받았어요. 다행이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은아, 너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 하려고요. 그리고 계속 노인 인권 연구할 거예요. 잘 생각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네. 할아버지 만나기 전엔 그냥 학점 때문에 공부했는데, 이제는 진짜 의미를 찾았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저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공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혼잣말. 할아버지, 저녁 뭐 먹을까요? 글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좋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가 제 팔을 잡고 걸었어요. 7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딸 같은 지은이를 얻었어요. 비록 가족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 내일은 봉사활동 가는 날이잖아. 아, 맞다. 그럼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은이가 밝게 말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아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별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소원 빌어보세요.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눈을 떴어요. 지은이가 웃고 있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 에이, 궁금한데. 나중에 다 이뤄지면 말해줄게. 지은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알죠? 알아. 고맙다, 지은아.
뭐가요? 모든 게 부엌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집이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75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